우리도 아직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구하라. 제대로 부양도 안 하고 자식 키우도 않았던 부모가 듣자마자 내가 부모라는 거 내세우면서 돈 달라. 상속권 인정받았잖아요. 근데 너무 우리 국민의 법감정과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런 소송 한번 하고 나면 가족이 아니라 거의 왼수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 나중에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이제 다시는 안 보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그 유류분 소송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신중호 변호사입니다. 문사식 변호사입니다. 예. 진 변호사님, 오늘 핫한 주제 그렇죠. 가지고 나오셨죠? 핫하다면 핫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따끈따끈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유류분 제도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주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기본적으로 유류분이 뭐냐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뭐 유류분이 뭐예요, 지금? 유류분? 뭐 같아? 나도 몰라. 모르니까 물어보잖아. 망인이 죽으면서 아무런 것도 유언이나 남기지 않거나 아니면 사전에 누구한테 이렇게 증여하거나 이런 게 없다고 하면 남은 재산 그냥 그렇죠. 나눠 가지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깔끔하죠. 아니야. 망인이 살아생전에 네. 첫째 아들한테 다 몰아줬어. 설렌다. 근데 그럼 나머지 자식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아니면 유언을 남겼는데 유언장에 내 모든 재산은 딸한테 다 준다. 그럼 또 다른 자식들이 또 있네. 가슴 상하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남은 자식들, 남은 상속인들의 생계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국가에서 야 이만큼은 이 사람들한테 줘. 라고 한 게 유류분이에요.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만큼. 비율에 대해서는 예, 돌아가신 망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관없이 예. 보장을 해줘라 라는 제도가 유류분 어떻게 보면 제도네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거죠, 사실은. 망인의 의사와 반하는 걸 수 있어요. 나는 얘가 진짜 나한테 잘도 못하고 맨날 나한테 와서 그렇죠. 돈만 달라고 이랬는데 꼴보기 싫어가지고 얘한테 안 주기로 했어. 근데 그렇죠. 국가가 당신은 그 의사는 알겠는데 그래도 얘도 살아야 되잖아. 이러면서 일정 부분 그러면 예산 떼어주자 라고 하는 게 유류분이라. 이게 1977년에 도입된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50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그때만 해도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가족 시스템이기 맞아요. 때문에 가족들이 일정 부분도 기여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쵸. 그걸 또 반드시 보장해주는 그런 취지도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시간이 이제 한 50년까지 지났지 않습니까? 사회가 바뀌었는데 이 50년이나 지속된 이거 그대로 존속해야 되느냐? 사실 이게 논의가 많았고 실제로 일부 민법 개정안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이 유류분에 대해서 일부 위헌하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럼 헌법 불합치하고 위헌 결정 뭐 차이는 뭐예요? 위헌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즉시 효력을 상실시키는 거예요. 네. 근데 헌법 불합치는 당장은 아니에요. 그 일정 기간 어느 정도까지 시간을 주고 그때까지 입법 활동을 통해 법을 개정해라 라고 명령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때까지 안 되면 결정이 난 대로 소급해가지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위헌은 오늘 결정하면 오늘부터 위헌. 예. 그다음에 헌법 불합치는 예를 들면 내년 12월 31일까지 안 하면. 법을 개정해라. 안 하면 그때부터 오늘자로 위헌이다. 라는 결정이네요. 그렇죠. 이게 일종의 변형 결정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단순 위헌이 아니라 약간 변형된 형태의 위헌으로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문제가 된 그 유류분 제도와 관련된 법 조항 설명 좀 간단히 한번 해주세요. 우선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형제 자매가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받도록 한 민법 제1112조 제4호. 4호. 예, 4호입니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처럼 대가족 이뤄가지고 살면서 뭐 기여하고 서로 부여하고 이랬던 시대는 지났다. 잘 막내도 잘 안 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뭐 재산에 기여한 것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나눠줘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시대가 변한 거죠. 그러니까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한 겁니다. 이 조항 자체는 즉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면 신 변호사님도 지금 그 형제 자매 유류분 주장하면서 제기한 소송 있잖아요. 지금 엄청 저 시달리고 있어 이것 때문에. 아이고, 또 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게 어떤 분이 이런 생각하시더라고. 야, 나 이거 위헌 결정 나기 전에 소를 제기했어. 나는 해당되는 거 아는 거 아니야? 네, 이게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겠죠? 이 재판에서 적용할 법 자체가 지금 없어졌어요. 그렇죠. 근거가 없죠. 달라고 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영향을 미쳐서 기각이 될 거고 앞으로는 이제 형제자매 유류분은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이 점을 우리 보고 신 있어요. 변호사님한테 사건 의뢰하신 우리 의뢰인분께서는 신 변호사님의 역량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결론이 난 거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신해 주셔서. 예. 그리고 또 헌법 불합치난 조항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조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는데요. 첫 번째가 민법 제1112조 4호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1호부터 3호까지 네.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 1호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배우자 2호고 그다음에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이 존속. 3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유류분 제도 자체는 합헌이에요. 합헌이죠. 합헌. 다만 뭐가 문제냐? 우리도 아직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구하라. 이 제대로 부양도 안 하고 자식 키우도 않았던 부모가
죽자마자 내가 부모라는 거 내세우면서 뭐 돈 달라 이렇게 하고 그럼 상속권 인정받았잖아요. 근데 너무 우리 국민의 법감정과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소한 부모가 상속권이 있는 이유는 자식을 생산하고 양육하는 생산? 제품인가요? 자, 아닙니다. 이게 그게 원래 전통적인 표현입니다. 한자식 표현입니다.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성인이 되는 과정까지 잘 돌보는 데 대한 그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또 상속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제대로 다 하지 못했으면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게 우리 법 감정일 텐데,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상속에도 상속 결격 사유라고 해가지고 뭐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하거나 허위로 무슨 뭐 유언장을 만들고 이런 경우에 상속을 결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유류분리에 대한 어떤 상실 사유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헌재가 결정하면서 야 이런 폐륜 행위까지도 이거 유류분 인정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예를 들면 그 구하라 사건과 같이 10년간 자녀를 돌보지 않을게 가족으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런 등의 폐륜적 상속인 등에 대해서까지 인정하는 거는 좀 지나치다.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류분리라는 건 망인의 피상속인의 어떤 재산 처분권을 제한하면서 말씀 건데 그렇게 제한하려면 나름대로 그래도 어떤 의무를 다한 사람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해서 나눠주는 걸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국가가 그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다만 이 조항이 만약에 없어지면 그러면 유류분은 이 사람들 처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혼 결정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라 라고 했던 거고 근데 만약에 그때까지 이렇게 맨날 싸운다고 이 개정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이제 법이 없어지는 거죠. 언제로 없어지냐? 이 결정이 있었던 2024년 4월 25일 날짜로 해서 이 법은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내년 10월 30일까지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를 해가지고 맞아, 빨리 해야 돼요 이건. 빨리 유류분 제도를 이번 기회에 다 정비를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부분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민법 제 1008조 2에 뭐가 규정되어 있냐면 기여분이라는 게 있어요. 기여분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공동 상속인 중에 그 상당한 기간 동안 이런 동거를 하거나 간호를 하거나 아니면 그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이나 아니면 재산 증식에 기여한 사람, 특별히 기여한 사람. 이 사람들 그냥 다른 공동상속인과 똑같이 취급하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렇죠. 이 사람이 기여한 거를 인정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게 바로 기여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망인이 사망할 때 당시에 남아있는 재산에서 이 기여분만큼은 이건 상속 재산이 아니라고 뺀 다음에 하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 목숨을 떼놓는 거죠. 아예 떼놓는 거죠. 떼놓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유류분에 대한 준용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빠져 있으니까 2025년 12월 30일까지 국회에서 이거 빨리 개정해라 라고 했던 결정을 한 거죠. 이것도 내년까지 아무튼 그 입법을 해야 맞아요. 그 효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체가 준용 규정 자체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그 유류분 소송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이제 재산이 뭐 찾아내고 이런 거에만 이제 신경을 썼는데 이제는 상실 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저 사람을 상실시켜야 내 몫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유류분 상실 사유에 대한 어떤 증거 수집이라든가 입증 이 부분이 아마 치열하게 이루어질 거고 너 그때 부모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 이 폐륜적인 행위를 했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이 유류분에 대해서는 상실돼야 되는 게 맞아 이런 주장들을 할 거란 말이죠. 좀 더 지저분해지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소송 한번 하고 나면 이 가족이 아니라 거의 왼수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 나중에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이제 다시는 안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근데 어떤 간에 만약 이렇게 해서 개정이 된다면 법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사실 뭐 우리 변호인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죠. 뭐 앞으로 그래서 유류분 소송의 어떤 진행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변화를 갈 가능성이 좀 있다. 좀 더 열심히 우리도 해야겠다. 공부도 하고 그랬다는 그렇죠. 생각이 좀 이번 기회에 각오를 좀 다지는. 왜냐하면 또 지금 제가 두 건이나 알고 지금 이 위헌 결정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금 놓쳤기 때문에 만회할 기회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저희들 열심히 공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변호사들 테니까요. 여러분 혹시나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이시면 저희를 찾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준비하신 주제는 여기서 다 마무리된 거죠? 예,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렸던 주제 그리고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항상 연락 주시면 됩니다. 댓글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new당부@gmail.com 아니면 여기 나오는 전화번호 주시면 따릉따릉 전화번호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상담 내용 중에 꽤 유류분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많아요. 관심분이 굉장히 높았던 분이기도 하고 하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에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슈가 발생을 하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질문을 주시고 설명을 드린 것도 괜찮지만 직접 자료를 보고 좀 자세하게 맞아요. 좀 대화를 나누는 것들이 사실은 더 좋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담료 같은 게 비용이 들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주저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